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에 기대도 안 했던 청약이 당첨되어 새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요새 큰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입주를 하고 잔금을 치르려면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빠져야 이사를 갈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현재 전세금에서 시세보다 집값을 훨씬 더 높여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보러 와도 전세금이 높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고 요새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도 집주인은 계속 고집만 피우며 전세금을 낮추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집값을 조금만 낮추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도 집주인은 절대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불안한 마음에 이사는 제때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만 드니 잠도 안 오더라고요. 괜히 집주인이 원망스럽고 또 나쁜 생각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입주해서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는데 전 축하가 아니라 걱정만 앞서고 혹시나 전세 사기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현실이 불행하다고만 느껴져서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기쁘고 행복해야 할 일인데도 걱정과 불안한 생각이 든다는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박홍성입니다. 청취자님의 사연을 듣고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사를 앞두고 전셋집이 나가지 않아서 엄청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민과 걱정만 하니 생각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더라고요. 이렇듯 사람들은 문제나 걱정을 만났을 때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으로 문제를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싶은 이 강연의 주제도 불행으로 끌고 가는 생각인데요. 청취자님께서도 고민하는 생각이 불행하다는 마음으로 이어지셨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행으로 끌고 가는 생각이라 저도 종종 생각에 빠져 겪지도 않은 불행을 만드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 생각이나 의도와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점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힘들고 어려운 상태의 마음을 계속 머무르게 두는지 아니면 벗어나는가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행으로 생각이 빠질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해진다라는 말이 많은 공감이 가네요. 어떻게 하면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오래전 제 지인분께서 한 여성분이 이혼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사연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여성분은 어떻게 인간이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여성분의 친정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유복한 편이었고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것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아가씨였을 때 하루는 이웃 동네 아주 가난하고 다리에 장애까지 있는 남자를 보았는데 그 남자는 보통 장애가 아니라 온몸을 휘둘려야 걸음을 걸을 정도로 장애가 심하고 보기가 흉했다고 합니다. 이 아가씨가 그 남자와 마주친 순간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해서 아내가 되어주면 저 남자의 다리가 되어주면 저 남자가 너무 행복해할 것 같다. 남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부모님은 갑작스런 딸의 이야기에 깜짝 놀라시며 또 그 상대가 아랫동네에 사는 다리를 저는 남자라는 말에 더 놀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순수한 딸의 마음과 달리 부모님께서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시면 딸이 더 고생하지 않을까 싶어 허락하시기는 쉽지 않으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도 아가씨는 결혼을 계속 추진했고 어머니는 못 살겠다며 알아놓고 또 아버지는 딸을 설득하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았지만 아가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결국 신랑 측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결혼한 후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없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특히 이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얘기를 하면 가족 모두 들으며 즐겁게 웃으며 그렇게 꿈같은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양가가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행복하고 꿈같은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그 집안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인이 그동안 집안에서만 지내다가 오랜만에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는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웃으면서 사정하며 물건값을 깎았습니다. 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집 앞에 다가오자 대문 밖에서 서성이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은 굉장히 상기돼 있었고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와 치조하듯 따졌다고 합니다. 아내가 대문을 나가 사라지자마자 남편에게 내 아내는 너무 순진해. 너무 착해. 생각이 모자라서 나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온 거야. 밖에 나가서 멋진 남자, 다리 멀쩡한 남자를 보면 그 남자를 좋아할 거야. 라는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어왔던 것이죠.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자 자기 마음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이 되었고 자기 아내가 멋진 남자를 만나서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또 그 예쁜 얼굴로 남자와 이야기하고 식당에서 둘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멋진 남자의 손을 잡는 것을 상상하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마음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막무가내로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생각 하나가 가정을 파탄냈네요. 생각 하나가 사람을 돌변하게 하는 것도 정말 끔찍합니다. 부인은 팔이 끊어질 듯 맞고 또 시퍼렇게 멍이 드는데도 이상하게 아프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었죠. 남편은 아내를 정신없이 때리다가 깜짝 놀랐죠. 그제야 정신이 들었던 거죠.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미쳤었다고 말했지만 부인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했던 날들이 한순간에 모두 꿈같이 깨어지고 만 것이죠. 이후에도 남편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스스로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게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남편은 더 이상 견디질 못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그렇게 부부의 인연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네, 꿈만 같았던 결혼 생활이 남편의 잘못된 생각 하나로 산산조각 나버리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우면서도 불행으로 흘러가는 생각이 참 무섭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사기를 당해 두 딸을 살해하고 본인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딸들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기사였죠. 경찰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의 엄마는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4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사기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해 어려운 환경에서 두 딸을 키울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두 딸을 숨지게 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숨지기 전 발견돼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인 엄마는
사기 사건의 피해로 전 재산을 잃어 상실감과 또 우울감으로 인한 절망감 속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24살 또 17살인 딸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한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건이었죠.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딸들이 범행으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엄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밝혀지면서 더 가슴이 먹먹한 기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사랑하는 딸들을 그렇게 했다는 게 믿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행으로 끌고 가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교류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불행으로 끌고 가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함으로써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마음의 교류라, 불행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거창한 것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1977년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 박사는 환경이 약물 중독 극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이론 실험이었죠. 그는 그동안 쥐를 이용한 약물 중독 연구가 그냥 있는 쥐를 대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쥐들을 자극이 풍부한 환경에 놓으면 어찌 될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쥐들을 위한 파라다이스였죠. 파라다이스에서 쥐들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암컷과 수컷을 함께 들였고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공원이라 중독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에서 찾아보는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일단 두 무리의 쥐를 모두 모르핀에 중독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무리의 쥐는 쥐 공원에 또 한 무리의 쥐는 고립된 무서운 공간에 넣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두 곳 모두에 일반 물과 함께 모르핀이 들어있는 물도 함께 넣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글쎄요, 설마 고립된 공간에 있던 쥐들이 더 중독 성향을 보였을까요?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쥐공원의 쥐들은 대부분 모르핀을 외면했습니다. 그 녀석들은 모르핀에서 일반 물로 갈아타게 되었죠. 반면 고립된 공간의 쥐들은 여전히 모르핀을 탐닉하며 중독 성향을 보였습니다. 동물인데도 고립되었을 때 불안을 느끼며 중독성 물질을 찾은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브루스 알렉산더 박사가 실험한 내용을 보면 중독의 문제는 마약이 아니라 고립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류하면서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중독의 이론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허리나 관절에 병이 왔을 때 치료하는 진통제는 아주 강한 마약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치료해도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알렉산더 박사는 쥐공원을 만들어주고 쥐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짝짓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러면 이 쥐들이 마약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마약을 한 달 정도 다 마신 쥐를 갖다가 쥐 공원에 놓고 실험을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마약으로 오래 치료해도 중독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중독의 원인은 마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교류를 하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인 것이죠.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실험이네요. 중독이 된 쥐들도 고립에서 벗어나 교류하고 다른 쥐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실제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20%가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뒤에 군인들이 들어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돼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전쟁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본국의 가족들과 교류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하면서 95%의 사람들이 마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죠. 다른 사람과 마음을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또 마약에서 고립된 생각에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고립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족과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대다수의 군인들이 마약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불행한 일도 또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행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그 불행이 꼭 영원할 것 같고 헤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 보기도 해야 합니다. 불행한 생각에 소용돌이에 빠져나오기 힘들 땐 가족들,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불행한 생각에서 벗어나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